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방송이 쉽지 않더라고요. 강의를 하면 제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딜리버리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 보면 막 좋아지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어제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감 있는 플러스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전날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물론 이제 초기에 폭락이 굉장히 컸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안정감은 있습니다. 1, 2월 달 넘어오면서는 하루에만 7%, 10%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플러스 1, 2% 안팎에서 움직이니까 나름대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지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상황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서너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시장을 바라보면서 V자냐 W자냐 U자냐 혹은 깊은 U자냐 나이키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실까 싶어가지고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U자 W자 V자 나이키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과연 V자 W자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 주가에 대한 얘기일까요?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물론 저도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론하고 있는 V자, U자, W자, 나이키자 이런 이야기들은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전 세계 성장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성장률이 U자로 가냐, V자로 가냐, W자로 가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도표 기억하시죠? 2008년도 때 U자형 반등을 했었다. 그래서 최장기간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17개월, 4분기 좀 넘어서 이 정도의 이제 깊은 U자, 그때는 S&P 지수가 50% 폭락했다. 한국은 3분기 정도 U자였다. 그래서 리바운드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표를 보여드리고 이 표도 보여드렸죠. U자형 커브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도 보여드렸었네요.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경제 성장률이 U자로 가냐 V자로 가냐 나이키자로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적인 시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I자 반등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정리해보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지금 1분기, 2분기 안 좋잖아요. 그 분기별 성장률을 봤을 때 U자처럼 한 2, 3분기를 타고 리바운드를 하느냐 아니면 V자라고 했을 때는 한 분기 정도 혹은 길게 보면 2분기 정도 깊게 떨어진 다음에 바로 리바운드 하냐. W자는 뭘까요? W자는 떨어졌다가 분기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제2, 제3의 사건 때문에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W자를 얘기하는 거죠. I자는 뭘까요? 훅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깊게. 나이키자는 뭘까요? 반등을 하긴 하는데 이제 리바운드가 급반등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이키처럼 곡선을 그리면서 길게 쭉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설왕설래하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 이제 공방에 있다. 그래서 시야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건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얘기는 혹시나 지난 영상 안 보셨으면 꼭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 세계 월가에서 보니까 대체적인 경향이 깊은 V자 반등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예로 들었죠. 2분기 때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다.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다른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마이너스 45%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다가 3분기 때 극반등한다. 그게 19%.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V자도 좋고 W자도 좋고 뭐든지 다 좋은데 과연 이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시그널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하 소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해서 뭘 하라.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것, 심지어는 저희 소장님, 저희 연구소의 이야기조차도 의심하셔야 돼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부를 했던 그 역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꼭 투자에 대해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아이의 미래도 그렇고요. 내 미래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을 지킬 때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자기 판단에 따른. 근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봤을 때 투자적인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개인들에게. 누구 말을 따라서, 그러니까 뭐 라임 사태도 그렇고 그 앞전에 수많은 사건들을 봤을 때 누구의 말에 따라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게 어떻다더라, 이 말에 따라서 자꾸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적으로 앞으로는 투자의 시대고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는 각자 도생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V자든 U자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그널들을 보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시그널들을 뉴스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어떤 영상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 있지만 어떤 영상들은 되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것은 그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찍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답을 알 수도 없고 제가 말하는 게 다 답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영상도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지금 V자, U자, W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저나 저희 소장님, 저희 연구소가 생각하는 그림을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승 구간을 왔어요. 첫 번째 그림이죠. 요 그림입니다. 이거는 1차 상승기 구간이에요.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 심리적인 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심리적 반등에 따라서 올라왔죠. 그렇다고 해서 전 고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어쨌든 심리적 구간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1차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정 기간이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차트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어느 정도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60일선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차트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코스피든 다우존스든 아니면 개별주든 상관없이 전부 다 보세요. 지금 60일과의 간격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그널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어떤 시그널? 셧다운. 수없이 말씀드리죠. 셧다운은 언제 끝나느냐? 5월 중순이냐 6월이냐. 그것에 따라서 2분기 3분기의 숫자가 데이터가 달라지니까 셧다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유럽은 6월 정도, 미국은 5월 중순부터 이런 셧다운들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끝났고 중국도 이전에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셧다운을 어떻게 끝내고 정상으로 가느냐가 다음 고지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 이제 무역 분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셧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면 11월까지는 상승적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제 2차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그널들이 계속 좋은 시그널들이 나올 경우에 3분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3분기가 V자 짧고 깊은 반등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선 이후에 전후로 해서 사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월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 10월의 핵심은 뭘까요? 질병의 2차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그 질병의 2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면 대선 이후에 전이 됐든 트럼프 이슈도 끝나니까요. 그런 모든 것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깊은 W자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시장의 시그널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방송은 어떤 재밌는 썰을 풀거나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시나리오가 지금 완성될 때까지 어떤 시그널들이 있고 어떤 변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옵티마이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적이다,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썰을 풀면 뭐 저도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길러드리는데 저희가 방송하는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걸 뭐냐 하면 미중 무역 관전 포인트입니다. 뭐 사실 어제 말전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됐다,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는 2차 무역 전쟁으로 돌입해서 결국에는 G2든 G1이든 완벽하게 승복을 해야 끝납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했던 이유는 중국의 미래 산업을 저지하고 G1에 대한 욕심을 완벽하게 꺾어버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임이라서 중국이 무릎을 꿇어야 끝나요. 반대로 중국이 이겨도 끝나겠죠. 그래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금만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어느 정점에서 더 이상 하면 스스로가 힘들겠다. 우리 스스로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해소시켜 버린 거죠. 실제로 칼을 빼들면 둘 다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격한가? 어찌됐든 칼을 빼는 순간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트럼프든 뭐 우리 시진핑이든 다칩니다. 만약에 이건 이제 만약인데 말전쟁 하지 않고 진짜 칼을 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재선에 확실하게 실패하고요. 중국의 정권도 무너집니다. 특별히 2008년도와 비교해보면 2008년도가 굉장히 큰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 폭락장,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주식시장은 80에서 90% 정도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칼 못 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무역 분쟁을 통해서 각자가 원하는 게 뭐였냐, 실리가 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틀 전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전략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리쇼어링 작전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반 중국 감정을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GDP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미국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좋고 특별히 향후 미래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면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엑소더스를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중국의 2차 무역 전쟁이나 지금의 상황에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전쟁을 하면서 계속 던졌죠. 뭐라고요? 리쇼어링 하면 혜택 주겠다. 세금 혜택 주고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리쇼어링 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중국을 빼고 다른 나라를 활용해라. 한국, 일본, 대만
뭐 호주, 인도, 베트남 이런 이제 주변국들을 활용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라 이런 메시지들을 던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말전쟁으로 끝나지만 사실 이제 하반기 때 뭐 9월, 10월 넘어가서 대선과의 그 경쟁 상황에서 원하는 데까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압박은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 중국의 공급망을 와해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면 판벨트, 러스트벨트, 에너지벨트 뭐 이런 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응집이 되어지면서 트럼프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느냐? 뭐 중국도 사실은 잘 알아요.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노림수가 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중국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트럼프의 말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엔 대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아킬레스를 건드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끌기, 뭐 시간을 버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싸우게 되면 뭐 중국 정부도 프로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전쟁은 일단락 됐지만 이제 9월, 10월 넘어가면서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심각해지면 실제적으로 공급망을 차단하는 쪽까지 가는 그런 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2차 대유행 가능성 때문에 무역 분쟁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지 이 부분들은 이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유행 가능성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무역 전쟁은 뭐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11월 이후로 넘어가서 내년에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넓은 생각을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병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추가 공급망의 문제,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점의 패권 의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계산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보신다면 뭐 말전쟁 몇 번 한다고 큰일 났구나 이런 말에 흔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두 가지 정도를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이 가상화폐를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달러와 관련돼서 지금 달러 폭망설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